드디어 만나게 될까요? 아무도 걷지 않은 이 길을 따라 모든 것이 되돌아오는 계절. 반드시 찾아올 그들을 마중 갑니다. 신호를 보내니 반응이 옵니다. 지금 두 마리예요. 안놈수 놈인데 긴 꼬리 딱새인데 지금 안놈이 늦게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둥지 지으면서 왔는 것 같아요. 어느새 숨어버린 녀석들을 찾으려면 길 없는 길을 종일 헤매야 합니다. 삶의 절반은 새를 찾는 데 쏟으니 남들은 별나다고 하죠. 우리 지구상에서 태어난 생물 중에 새들은 인간과 같이 태어났습니다. 자연과 새와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 지구에 살아가는 순리고 한 삶의 의미일 것 같아요. 오롯이 자연에 내어준 물의 공간. 그곳에서는 우리도 자연입니다. 새를 만나기 위해 그는 지구를 여행합니다. When I was a child, I really liked to go look for frogs and snakes and salamanders and deer and things like that in the forest. But at a certain point, I started to realize that birds were my favorite. I think part of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of their migrations, because birds in a given place are always changing. And so every time you go out, you don't know what to expect. You always might find something new or surprising. 새를 찾다 보니 문득 새와 닮아버렸습니다. It just landed on that tree. A really wonderful bird just started calling here to our left. It's called a veery. Just goes. And it's a great bird that nests around here, but migrates all the way to the Amazon forest around Brazil, and then all the way back up here in the spring. It's amazing to think about this tiny creature that can fit in your hand, literally, flying totally under its own wing power. So birds are tiny, and to migrate thousands and thousands of kilometers is a really, really difficult thing for them.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humans can do to help migratory birds is to make space for them. 고단한 날개를 쉬어가는 곳. 어쩌면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우연히 지구의 여행자들을 만납니다. 비우면 차오르는 것이 자연의 순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봄의 무수한 일렁임. 그 속에 생명이 깃듭니다.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 강 따라 촘촘하게 채워진 문명의 도시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빈 날에 펼치면 온 숲이 제 것입니다. 따스한 봄을 따라 마침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휴, 성급한 녀석은 가족부터 만들었네요. 싸움 잘하는 외가리는 제일 높고 좋은 자리. 그 밑에 덩치가 좀 큰 녀석들이 자리 잡죠. 백로의 아파트는 조금씩 질서를 만듭니다. 계절이 준 선물, 철새. 겨울 철새인 새매가 북쪽으로 돌아가기엔 아직 바람이 쌀쌀한가 봅니다. 조금 이르거나 어쩌면 더디게, 그러나 꼭 찾아오는 만남.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둥지를 만들고 하는 새가 오색 딱따구리여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오색 딱따구리 탐조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도 오색 딱따구리가 둥지를 파다가 말았네. 위치는 참 좋은데. 신중한 녀석은 좀 더 깊숙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고 있나 봅니다. 드디어 만난 숲속의 건축가 오색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집을 짓기 시작하면 숲 동네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녀석들이 떠난 집은 이웃들이 쓸 수 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주변에 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이거든요. 울산이라는 이미지가 옛날에는 공업도시, 공해도시라고 인식이 많이 되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국가정원이 생기고 태화강이 살아나고 생태 환경들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새들이 울산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가진 새는 그 간질거리는 본능에 수천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날아서 지구 어느 한켠에 닿습니다. 도심 곁 강줄기는 철새들의 쉼터. 못 물새들이 찾아와 고단한 날개를 쉬어가기엔 선바위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게 둥지를 만들었네. 이게 둥지예요? 예, 이게 둥지인데 천적을 피해서 안전하게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 만들어요. 녀석은 숨기 좋은 수풀이 아니라 온전히 드러난 물가 자갈밭에 둥지를 틉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자그만 새가 자갈돌 같은 알셋을 고이 낳았네요. 인기척에 알 주변만 뱅뱅이던 어미새. 울퉁불퉁 돌자갈 가득한 개울가. 흰목 물대새에겐 세상 소중한 둥지. 봄 뙤약볕에 진땀이 나도 어미는 자갈밭 둥지를 품습니다. 새는 연출이 안 되거든요. 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촬영이 힘들어요. 그 순간을 잡아내는 게 힘든데 그래도 그 한순간을 잡아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 찍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있다가도 허탕 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구의 여행자입니다. 우리 인간과 살아가는 게 뭐 똑같구나. 우리 인생과 새들의 인생들이 다 생물들이 다 똑같구나. 작은 날개 속에 품은 위대한 본능.
먼 길 지구를 여행하며 울산을 찾아온 귀한 철새들과 눈맞춤하며 작가는 그들의 소중한 생애를 기록합니다.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대한 바다를 건너 높은 산을 날아서 새들은 마침내 그들이 앉을 만한 좋은 땅을 찾아냈습니다. 이곳 울산 태화강 3호 대숲에 8천여 마리 백로가 머물고 매년 2만 마리의 철새들이 태화강을 다녀갑니다. 지난 2021년 울산 태화강을 비롯한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 습지가 국제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에 17번째로 등재됐습니다. 세계적인 철새 이동 경로를 보존하는 국제기구 사무국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이라는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사무국이고요. 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상에 있는 철새, 그리고 철새 서식지, 생물 다양성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같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여행하는 철새들의 길. 전 세계적으로 9개의 주요 철새 이동 경로가 있는데요. 그중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로 중 하나입니다. 22개국을 지나는 5천만 철새들의 보금자리죠. 이동성 물새, 그러니까 철새가 서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서식지를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그런 등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사이언스 유닛이라고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고 리서치하는 연구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부합하는 서식지만 이제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울산 태화강 21년도에 등재가 됐고요. 다른 서식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생태적 가치가 조금 더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들이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서 좀 더 철새를 알아가고 이렇게 철새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우리 가까이 있다, 더 보존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 않나. 그 의미에서 울산 태화강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곳 인천 송도갯벌은 국제적으로 희귀한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이 찾아오는 습지 보호 지역. 물새들의 고단한 여정에 꼭 필요한 휴식처입니다. 2014년도 7월 달에 여기가 람사루 습지, 그다음에 철새 이동 경로상 중요한 서식지로 등록이 된 곳이고요. 1년에 한 3만여 마리 정도 중간 기착지로 활용을 하는 곳입니다. 번식지에서 월동지로 습지에 의존하는 철새들. 그러나 땅과 자원 경쟁 속에서 그들의 서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모니터링 결과를 집계해 보니까 작년 대비 대 30%가 줄었어요. 개체 수가.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들지는 몰랐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1년 만에 사라진 새만 2만 3천여 마리.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매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할 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이터는 있는데 휴식지가 없다 보니까 새들이 떠나게 된 거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내려앉을 땅이 없는 길 잃은 새들. 그들은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새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저새가 뭐가 중요하냐,
도용물대새가 뭐가 중요하냐 얘기하시는데 그 새들이 그 종이 없어지면 생태계는 분명히 교란이 일어나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인간이 먼저가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쟤들을 먼저 위해줘야 돼요. 전 세계에 1만여 종의 새가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이동을 하면서 먹이를 찾고 자식을 기를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어쩌면 그 이전부터 생을 위한 비행이 존재했습니다. People evolved in spaces like this. Over time, societies have progressed and cities have been built. And I don't know if it's always been best for the human spirit. I think there's something very restorative, our minds and bodies and hearts to be out in nature. 지구를 여행하며 새를 만나는 조류학자 마샬. 그의 하루는 새를 관찰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This is a tree swallow, and it has its babies in the box here. We've seen it taking food in, so we know that they're young in there, not eggs. They often have probably four eggs and 4 young. I think this bird is like a little bit wet because it's been flying around and feeding the young, sitting there and sort of like cleaning its feathers, staying close to the young to make sure they're safe. So birds are tiny, and to migrate thousands and thousands of kilometers is a really, really difficult thing for them. They need a lot of resources and they need a lot of good food to accomplish that and good places to rest.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humans can do to help migratory birds is to make space for them, to make sure that we preserve some of the important native habitats. Wetlands are often some of the most important. 저마다 뛰어난 길찾기 실력을 가졌음에도 철새 이주는 쉽지 않습니다. Here at DeCourt Park, right on the edges of New York City, we've taken up a lot of the wetland, so having this space here for these migratory birds to rest and feed is super important. 무엇보다 이 경이로운 새들의 비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새 연구가의 목표입니다. So the project I work on, eBird, is connecting birdwatchers all around the world through our phone apps that let you enter the birds that you see, and we collect all that data together and try to share it with the world in lots of different languages. 마샬은 이버드라는 조류 관찰 목록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책임자입니다. So every time that I go bird watching, I keep a list in eBird, and I'm identifying all the birds that I can see and hear. So when I start the app, I have my date, the time, and it's going to record a track of where I walk. So this is the point that represents DeCourt Park, and that lets us summarize all the data in one place. So we can go into eBird at any time and look at all the birds that have been seen in DeCourt Park. But I can also explore the data from other bird watchers. When I start this process of exploring data, it's going to load all the different sites that birdwatchers have been submitting data. So all the areas that are red are ones that birdwatchers have been active in the past 30 days. 현재 이버드를 통해 기록된 조류 관찰만 10억 건이 넘을 정도로 전 세계 탐조가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At the Cornell Lab of Ornithology, we have two apps that we think are really essential for birdwatchers. One is Merlin, which is a free field guide to use anywhere around the world. So you can use Merlin to look up the birds, to do photo identification of the birds, to learn the sounds, to see the range of where they occur, and to learn about the bird. So Merlin is a way to learn birds and learn how to identify them. eBird is once you've learned to identify most of the birds in an area and you want to start tracking your personal sightings, we provide eBird as a tool to track your personal sightings with the knowledge that then that data can be used for science, to contribute their observations of bird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to use that to monitor the movements of birds and the health of the populations and how those change through time. 새를 만나기 위해 지구를 여행하는 조류학자. So I love birds,
and I want to share them with as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s possible. The more people learn about birds and the more they're engaged, then the more people we can train to be entering eBird data. Like I do, go out and count every bird that you see or hear and entering that data into the system that then contributes to this whole engine of help bird conservation work well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make people healthier and happier by engaging with the natural world. 대륙과 대륙을 건너며 위험하고도 경이로운 비행을 해온 철새들. 이 지구의 여행자들과 더불어 살기. 그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Any city, whether it's New York City or Ulsan,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those green spaces like the parks along the Daewoo River or Ulsan Grand Park or Daewangam Park or the mountains around Ulsan. And it's important not just for the birds to have a place to stop and rest, bu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humans to have that connection to nature, which I think makes people happier and healthier and also helps people maintain this connection with the environment so that we can be thoughtful about where we build, how we build, and try to set aside some land for nature. 아직 해도 솟지 않은 이른 아침, 서둘러 포구를 나섭니다. 4:30 or so, I head to the marina each morning. The sun's up about 5:30, 5:45 this time of year, which allows me to get out far enough on the water, not just to see the sunset, but to see whatever wildlife might be flying at that point. 이곳은 미국 동쪽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 걸쳐 있는 거대한 만입니다. It's the largest saltwater, freshwater estuary in the United States. It's fed from the Susquehanna River at the top and from the Atlantic Ocean at the bottom. On the Delmarva Peninsula, which is where we are, it's Delaware, Maryland, and Virginia, is this one peninsula out in the bay. And there are 9 U.S. federal nature preserves along the peninsula, along the flyway. 강이자 바다. 이곳 체서피크만은 꽃게로 유명한데요. 강이 내어준 풍요를 새도 어부도 공평히 나눕니다. When I'm on the river, I think of nothing on the land. All my problems are behind, and everything is about the present moment. And I think that's what photography does for me too. It brings me to the present. I'm in the moment. Here it comes. 체서피크만은 또한 물새들의 천국. All birds are such a challenge to photograph because they don't cooperate with you, and they fly. 매일 아침 새를 찍는 그의 일상. You can almost set your clock in the springtime to what birds are coming in next. First the swallows return, then the purple martins. One day the geese are just gone. It's late March. 여름이면 150여 종의 철새들이 찾는 강. Right now, the osprey migrate here for the summer, and you see them building nests everywhere. 물 위의 부표는 물수리 차지. 물고기 사냥꾼에겐 더없는 은신처입니다. The heron don't migrate very far. Some stay year-round, but they're back. 이른 아침 늪지를 서성이는 푸른 깃의 외가리. The blue heron is the king of the marsh. It is a majestic bird. It's the top hunter. It's a bird of prey. When the bird flies and all the wing feathers spread out and the light comes from a certain angle, we see that it's not just blue, that it's orange, that it's green, shades of red. Just to watch them majestically fly, that's that answer. 강의 풍요를
새들과 자연에 나눠주는 삶. 폴에겐 최고의 행복입니다. 전기선도 없이 섬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외딴 섬 유부도. 위험을 감지한 걸까요? 어느새 성큼성큼 개 사냥에 나선 큰뒷부리도요. 월동을 마치고 북으로 향하는 길. 잠시 우리나라 서해안을 들러 든든히 뱃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도연물대사라는 종류는 여름을 찾아다니는 친구. 번식은 이제 지구의 끝쪽, 이제 북반구 끝쪽에 시베리아나 알라스카에서 번식을 하고 추워지면 바로 이제 남하를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호주, 뉴질랜드 거기까지 가는 거죠. 보통 뭐 짧게는 6, 7천, 많게는 12,000km 이동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장거리 이동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이곳에 와서 이제 먹는 거죠. 새들 중 가장 긴 비행 기록을 가진 뒷부리도요. 그만큼 비행을 위해서라면 체중의 2배까지 늘리는 포식자입니다. 먹이의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 부리 형태도 다 틀려요. 어떤 친구는 물고기를 먹고 실개 같은 게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조개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게를 먹는 친구들은 주로 게 굴에 부리를 넣어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긴 형태고, 조개 먹는 친구들은 또 조금 조개를 탕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좀 두툼하고 이제 뾰족하고 그런 형태들. 유부도를 포함한 금강하구의 서천 갯벌은 철새들의 천국. 습지 보호 지역이자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상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도연묵대새의 서식지, 이제 중간 기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멸종 위기종, 이제 개체 수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멸종 위기종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죠. 전 세계 생존 개체 수가 1%밖에 안 되는 새들도 종종 발견되는 이곳. 어떤 새가 지금 현재 얼마나 와 있을까, 이제 그걸 보러 오는 거죠. 어떤 종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개체 수도 세지만 주변 환경들, 이 서식지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멸종 위기 종들이 또 이제 좀 이제 어느 순간에 많이 볼 때도 붙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가슴 아픈 게 가장 큽니다. 이제 지금 이것밖에 안 오는구나. 예전에 이만큼 왔었는데 지금은 또 줄구나. 더 안 보이네. 이제 이러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큽니다. 현재. 개발과 매립으로 주변의 갯벌들이 사라져가고 먼 길을 떠나온 철새들, 고단한 날개에 쉴 만한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온전히 속살을 드러낸 섬. 수천 마리 물새들의 장엄한 군무가 펼쳐집니다. 바람과 모래가 켜켜이 쌓인 유부도의 갯벌은 4km 해안선을 따라 한없이 넓고 넉넉합니다. 섬에서는 사람도 못 생명들과 함께 갯벌을 나누어 쓰는 존재. 섬 생활이 저는 재밌어요. 동족도 잡고 백합도 잡고, 때로는 이제 이런 거 해서 먹을 때 그 맛있는 거. 50여 가구, 100명도 채 안 되는 섬 주민들에겐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이웃입니다. 새들도 많이 와서 사람과 더불어 살잖아요. 이 먹이가 없으면 새들이 안 오잖아요. 이게 사람도 먹고 새들도 먹고. 섬 대부분이 습지인 유부도. 특히 단위 면적당 생물 비중이 높은 갯벌은 먹잇감이 풍부해 새도 사람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흰 물대새는 4, 5월에만 보이는 유부도의 나그네 새. 특히 술래잡기 명수인데요. 얼음, 땡, 얼음. 굉장히 장거리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을 하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꼭 필요한 곳이죠. 이곳이 없어지면 이 친구들의 말 그대로 이동이나 그리고 생존이 없어지는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작고 척박하나 깃든 모든 것들에게 섬은 천국입니다. 무태서 5km 떨어진 서천 앞바다. 사람 살지 않은 섬에 언제부턴가 새들이 찾아와 털을 잡았습니다. 피작은 나무에서 그 뱅모는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닥에 드는 공갈무기 그리고 저새 번식하죠. 대체로 여기서는 이제 먹이는 저 갯벌로 나가서 먹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실어 나르게 됐어요. 이제 지금 이제 저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개체수가 한 3,000? 많아야 3,500마리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다 이 그 우리나라 일대에서만 번식을 하고 있어요. 갈 곳 잃었던 새들에게 무인도는 귀한 안식처. 저희가 올 봄에는 여기에 둥지 재료들을 집어 넣어줘서 안전하게 산란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넣어줬습니다. 이 친구들이 개체수가 좀 더 늘어나서 다른 서천에 있는 무인도 섬까지 서식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철새들은 이동하는 동안 그 개체 수가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위험천만한 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으로 가득한 건물의 숲은 철새들의 이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ll around the world, but especially in New York City, are actually really amazing areas for birds. It can be a very diverse, very rich place, especially in spring and fall migration. Maybe 250 species occur in New York City. 뉴욕에서 활동하는 조류학자 앤드류. Actually, seeing birds and observing behaviors in the city, in these urban settings, we see all kinds of things. Yes, we see the natural behaviors of birds migrating, stopping over and feeding in the places where there are green spaces, but we also see them interacting with buildings and glass, being attracted and disoriented by light, so we see very hazardous situations. 도시의 인공장애물에 익숙치 않은 새들. 이 유리벽은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죠. They don't understand that glass is a solid surface. They see a reflection and they think they can fly through it. And they also, when they're migrating at night, when most bird migration happens, they are attracted to light, sort of like many insects are attracted to light, and they're disoriented by the light, so they get confused. It's a big problem for birds, big problem. 빛이 반사되는 유리 건물과 창문들은 보이지 않는 위협. 새들에게는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장애물입니다. 유리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혔을 때 새들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것과 맞먹는 충격을 받습니다. When birds are migrating and they're colliding with buildings, the numbers of collisions and the dead birds in the US alone, it's enormous, up to maybe 1 billion birds, 1 billion. 충돌 위협으로 사망하는 조류의 예상 수치만 연간 10억 마리. 오랜 세월 학습하고 익숙한 경로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수많은 인공장애물들로 새들은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날고 있는 새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트인 장소에서 갑자기 충돌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속수무책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무수한 위협으로부터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기술도 진화했습니다. One of the projects that allows us to collect this information on bird migration is called Birdcast, and it's all about understanding the spectacle and the patterns of movement, in particular using
weather surveillance radar. And so what you see on the graphic is the intensity of migration, so different kinds of colors that indicate really intense movements, and then arrows that show the direction of movement as well. So the reason that I do what I do with the science is not only to understand how birds migrate and why they migrate and what the patterns are, but be able to connect that science to conservation and protecting bird migration. 특히 야간에 이동하는 조류들의 행동을 자료화했는데요. We've had this amazing opportunity to study the effects of light on migratory birds in New York City, in particular at the Tribute in Light, the memorial to the 9/11 attacks, lives lost. 뉴욕 한가운데 쏘아 올린 추모의 빗줄기. The lights are so bright, even in a place like New York City, where there's a lot of light pollution, and the large numbers attract there, and it could be a very, very dangerous situation. It's actually very positive because we've worked very closely with the organizers and producers to say, look, all this attraction that's happening, we can stop that by turning the lights out, even just for 20 minutes. 조용하지만 새들을 위한 도시의 거대한 변화. So you turn the lights off for a little while, take the beams off, all the birds disperse. They fly to a different area, and they keep going, they keep migrating. When you turn the lights out, the birds disperse. So you can work together to, yes, have the memorial that's very important for people emotionally and politic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recognize that there needs to be this light installation, but you can control when it operates to protect the birds.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도 만나는 철새들. 그 위대한 비행을 지켜가려는 노력들이 도시를 바꿉니다. There is now legislation in New York City. There are laws that control light pollution, are now required as of some laws that are passed about a year ago to turn their lights off during peak periods of bird migration. So during spring and fall, when large numbers of birds are migrating at night, lights are supposed to be off. 오랜 세월 함께해온 인간과 새. 공존의 방법은 다름 아닌 배려와 관심이었습니다. Science that we do turns into action that inspires people, that then turns into laws that protect birds, but also save us energy and protect humans in the end, and our environment generally. 인간의 욕망 위에 솟은 마천루의 수. 도시에도 자연은 살아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자리한 작은 책방. 그런데 온통 새들과 관련된 책들로 차곡합니다. 새와 관련된 책을 한 자리에 모은 국내 1호 책방이기도 하고요. 또 탐조 용품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탐조에 들어가게 되는지 용품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 탐조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구나. 우리 주변에서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책방 주인 박인자 대표의 탐조 사랑은 그녀가 살고 있던 아파트 주변에 새를 관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제가 탐조는 좀 오래 했지만 실제로 아파트에서 탐조를 하면서 탐조의 진짜 즐거움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정말 단순했어요. 관찰하는 것. 다른 것들은 없었던 것 같고 새가 보이면 새를 따라가고 새를 따라가면서 아, 그 새가 하는 행동들을 관찰을 하게 되고 이런 관찰을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 새와 내가 눈맞춤을 하는 그 순간의 기쁨을 통해서 치유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숨었다 나타났다 합니다. 지금 머리만 보여요. 새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건 망원경과 새소리를 듣는 열린 귀. 저기 앞에 나무 위쪽을 보고 계세요.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상상 캠퍼스는 100년이 된 숲이에요. 이 숲을 제외하고 주변은 모두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건물 한가운데 있는 100년 된 숲에 큰 나무에 여름 철새들이 10종이 찾아왔어요.
지금도 파랑새, 꾀꼬리 이런 새들이 와서 각각의 둥지를 찾고 이곳에서 번식을 하고 다시 또 돌아가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만나게 된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나 도시에 살고 있지만 마치 전 세계 새들을 만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무슨 나무일까요? 오디. 뽕나무의 열매. 오디. 네, 누가 먹을까요? 오디요? 새들 엄청 좋아요. 특히 참새가 새끼 키울 때 이 오디를 많이 이용해요.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맡을 수 없는 자연의 숨. 새가 왜 필요하지 싶지만 도시에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각박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또 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에 벌레를 잡아먹거나 아침에 새 소리를 들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과도 사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기 앉았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나무 위쪽을 쭉, 지금 날아와요. 여기 지금 우리 위쪽?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생겨서 너무 좋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핸드폰도 보고 이제 각자의 친구들을 만나고 할 때가 많아지는데 가족이 야 우리 탐조 갈까? 엄마 이번에 호수공원 가볼까? 이번에 아파트 탐조해볼까? 이러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가족이 함께 한 곳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탐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탐조란 행복이다. 해오라기가 저기에 있었어요. 2마리가. 근데 왜 왔냐면 저기 개구리도 많거든요. 개구리 잡아먹으러. 여기 있어요. 벌레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치도 있어요. 물가치는 저기 앉아 있어요. 인간만 있는 삶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자연이 있고 그 자연 속에 다양한 존재들이 있어야 하고 새가 있으려면 곤충이 있어야 되고 또 곤충이 있으려면 또 곤충이 먹는 먹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도시이지만 도시도 생태계가 필요하다. 100년 된 숲에 깃든 모든 생명들. 그리고 마침내 눈 맞춤하는 반가운 순간. 중학생 유건이는 어엿한 탐조 전문가입니다. 나에게 탐조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거의 새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려서 새는 이제 저희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부가 좋아요? 탐조가 좋아요? 당연히 탐조가 좋죠. 뭐 새는 진짜 어딜 가든 볼 수 있어서 가족들끼리 같이 함께 요새 애들 좀 크면 같이 안 다니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탐조라는 취미가 있으면은 어디 가도 다 같이 가서 새 보는 즐거움도 있고. 여기는 저희가 물가치의 숲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만큼 물가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요. 지금 물가치 한 마리가 내려갔잖아요. 쟤는 저기에서 목욕하고 물 마시려고. 조금 이따 가면 물 마시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몸단장하기 바쁜 숲속 멋쟁이 새, 물가치. 점잖은 듯 보이지만 한번 요란하게 울어대면 큰 까치도 움찔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나무 위쪽을 쭉, 지금 날아와요. 여기. 백년 된 숲은 또 다른 우주. 그 속에서 배우는 자연의 섭리. 숲이 있고 새들이 찾아온다면 그때야 비로소 자연이 됩니다. 사람의 흔적을 지운 길. 울산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새둥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서둘러 숲으로 향했습니다. 길게 늘어져 수초처럼 한들거리는 것은 유혹적인 꼬릿집. 화장한 듯 파란 눈테두리를 가진 이 귀한 여름새는
긴꼬리 닥스의 수컷입니다. 밥그릇처럼 빚은 둥지에 반가운 새 가족이 들었습니다. 유난히 경계가 심한 아빠새. 지금부터 암수컷이 번갈아가며 2주를 꼬박 알을 품어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 새 생명의 탄생만큼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까요? 왕성한 식욕으로 무럭무럭 새끼들이 자라면 여름을 보낸 긴꼬리 닥새는 그들이 왔던 동남아시아로 겨울을 보내러 돌아갑니다. 그 옛날 하늘의 영역을 차지한 새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귀한 존재. 예부터 백로가 깃드는 마을엔 좋은 일이 있다 믿었습니다. 한때는 살 곳을 잃고 떠났던 백로들이 다시 이곳 태화강을 찾아와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9월이면) 태화강의 백로들이 몸이 닳아서 들썩입니다. 연습한 대로 주변을 휘휘 날아보기도 하는데요. 바야흐로 떠나야 할 시간. 긴 여행을 위해 체력도 길렀습니다. 그들 어미새가 그러했듯 되돌아오기 위해 백로들은 위대한 비행을 시작합니다. 빽빽한 빌딩 숲, 인간의 욕망만 일렁이는 도시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숲이 자라고 새들이 찾아오는 세계의 도시. 이곳 뉴욕은 멀리 지구의 여행자들이 머무는 길 위에 있습니다. They're migrating in some cases 4, 5, 10,000 kilometers. These movements are incredible. They are long distance. It requires an incredible amount of energy, yet they do it very easily in many respects, and they do it really time and time again. 먼 길에 찾아와 준 반가운 나그네들.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너네들이 그래도 이 친구들이 생태계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살아줘서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슬아슬한 비행에도 기어이 살아낸 귀한 생명입니다. 제 자손들의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친구들도 지켜야겠다. 또 그런 또 사명감도 또 들기도 하죠. 생존을 위한 그들의 치열하고 숭고한 비행. One of the reasons that migratory birds are so important to consider, they're very good indicators of environmental health, but in particular to help protect these incredible migrants that move globally. 어쩌면 우리는 머나먼 여정, 중간 길목에서 만난 동행일지도 모릅니다. For me as a bird watcher, the future is always exciting. There's always somewhere new to go and experience new birds in new places. I have a young son. I'm really excited to continue to introduce him to nature and have him grow up with that appreciation. How much engagement with nature we're seeing from people around the world, and just how important it is to connect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and share, really try to grow that love of nature and love of birds. 또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날개 달린 지구의 여행자들. 계절이 흐르고 반드시 돌아와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